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박현식의 귀래일기에서 한 편을 보겠는데요. 이 귀래일기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영숙 여사의 일기를 각색해가지고 소설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국가기록원에 보존을 한 그런 내용인데 이분의 그 생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일기장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의 추억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15살 때부터 80에 가까운 나이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쓴 거지요. 자, 어린 시절 15살쯤 그때 일기예요. 학교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작은 영숙이 웅크려 앉아 있다. 영숙은 연필을 서투르게 깎아쥐고 해질 대로 해진 책장을 내려다보았다. 서늘한 바람이 영숙의 방문을 살며시 두드리고 있었다. 영숙은 곁에서 잠든 가족들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바람으로 흔들리는 호롱불에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우리들 어린 시절의 유년의 모습이지요. 태산처럼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려 죽을 힘을 다해 졸음을 쫓아내고 있었다. 이번엔 반드시 1등할 테야. 얼마 전 아버지에게 반에서 4등 성적표를 보여주며 꾸중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왕이면 1등을 해야지 4등이 뭐냐. 여전히 영숙의 귓가에 아버지의 꾸중이 여전히 맴돌고 있다. 바람이 문풍지 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영숙은 몸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마음만은 다잡고 있었다. 반드시 1등을 하고 말겠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겠어. 그리고 영숙의 후릉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영숙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힘겹게 옷을 여미며 꾸벅 인사를 했다. 영숙의 가정은 증조할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다. 어른들이 많은 집이었다. 예의를 중시했다. 반드시 매일 아침 학교로 출발하기에 앞서 증조할머니에게부터 인사를 해야 했다. 그것은 영숙의 일과 시작이었다. 그래, 추운데 잘 다녀오거라. 증조할머니의 대답에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미소로 대답했다. 그제야 영숙은 고모와 함께 대문을 열고 나왔다. 영숙은 영숙보다 1살 많은 고모의 손을 꼭 잡았다. 옛날엔 그랬지요. 고모, 삼촌 이런 분들이 함께 학교를 다니고 막 그랬어요. 늦게까지 아이가 생기는 대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기를 낳고 엄마 아빠도 아기를 낳고 그랬죠. 근데 그 가족이 또 한꺼번에 한 집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자, 손이 시렸다. 다른 손은 보자기 안으로 밀어 넣었다. 가자. 영숙은 고모의 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천천히 발을 내밀었다. 둔덕 위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발자국을 하얀 눈길 위에 새길 때마다 신발 밑창으로 싸늘한 냉기가 파고들었다. 발가락을 움츠리고 옷을 더욱 단단히 여몄다. 그래도 작은 영숙의 몸 안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 멀었다. 원래도 발바닥이 아프도록 걸어야 하는 거리였지만 날카로운 겨울바람 때문에 더 멀게 느껴졌다. 걸어도 학교는 아득히 멀었다. 추우니까 더 그렇게 멀게 느껴졌겠죠. 하지만 영숙은 이를 악물고 걸었다. 이번 시험을 위해 공부한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해. 겨울바람을 막아보려 고모와 잡았던 손을 일찌감치 책보 보자기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러나 별 소용이 없었다. 손등을 후려치는 바람이 여전히 매서울 뿐이었다. 손이 제대로 쥐어지지 않았다. 바람이 부딪힐 때마다 비명이 저절로 새나왔다. 흑
참기 힘든 아픔이 밀려들어 눈물을 참으려 애를 썼다. 하지만 허사였다. 어느 틈에 영숙의 볼에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래도 학교는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추웠으면 이렇게 눈물이 났겠어요. 영숙은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안타깝고 서러웠다. 조금만 참자. 학교 가야지. 학교 가면 따뜻한 난로가 있으니 훨씬 좋을 거야. 죄송합니다. 고모의 위로에도 영숙은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바람이 귓볼을 베어내는 것 같았다. 야속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얼마나 얇은 옷을 입고 옛날엔 추웠는지 여러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해가 다 되지요. 얼마간 걸었을까? 얼어붙은 영숙의 귓가에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네. 어머, 얘 꽁꽁 얼었네. 이리 와. 나한테 업히렴. 영숙은 바람에 감겨진 눈꺼풀을 힘겹게 올렸다. 6학년인 조기암 언니였다. 영숙은 체면불고했다. 얼른 감사하다 말하고 등에 업혔다. 언니의 등은 작았다. 그래도 그 작은 등은 포근했다. 차가운 바람이 영숙의 팔등을 휩쓸고 지나가지만 조금 전 같지는 않았다. 언니의 체온에 얼었던 몸통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영숙의 눈꺼풀이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아직 안 돼. 오늘은 중요한 시험이 있잖아. 참아야 해. 참고 학교가 가야 해. 그러나 영숙의 작은 눈꺼풀 위에 잠이 내려앉고 말았다. 얼마나 추웠으면 이렇게 그냥 그 등에 엎인 채로 잠이 스르르 들었을까요? 예, 이제 일어나렴. 학교 다 왔어. 기암 언니의 낭낭한 목소리에 영숙은 화들짝 놀라며 잠이 깼다. 언니의 등을 서둘러 내렸다. 책볼을 겨우 추슬려 교실로 들어서자 장작불 타는 소리가 교실에 퍼지며 난로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영숙은 좁은 교실에 다닥다닥 줄을 맞춰놓은 책상을 훑으며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책볼을 자리에 내려놓고 종종 걸음으로 난로가로 다가갔다. 감각이 사라진 꽁꽁언 두 손으로 난로불을 쬐었다. 재빨리 곱은 손을 녹이고 싶었다. 두 손을 난로 위에 닿다시피 하여 뒤집고 이리저리 흔들었다. 손등과 손바닥을 비벼대며 친구들의 상태를 살폈다. 오늘 시험이 있는 날이었다. 모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온 것 같았다. 영숙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었다. 그러자 긴장이 되며 걱정이 많아졌다. 수업이 시작되는 종소리가 울렸다. 영숙은 자리에 앉았다. 짧은 단발머리를 귀 뒤로 쓸어 넘기고 연필을 비장한 마음으로 꺼내 들었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무뚝뚝한 표정이었다. 표정이 굳은 선생님의 손에 시험지 같은 갈색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래, 이번엔 반드시 1등을. 자리가 정돈되고 시험지가 차례로 배부되었다. 영숙은 두 손을 꽉 쥐었다. 표기를 반복했다. 산수시험이었다. 연필을 쥔 손에 힘을 주어 성명란에 최영숙이라고 썼다. 하늘에서 눈송이 하나가 춤을 추며 내려오고 있었다. 뒤이어 눈송이들이 연달아 허공을 맴돌며 사뿐히 내려앉고 있었다. 세상이 온통 눈에 뒤덮이고 있었다. 그래도 교실 안에서는 여념이 없었다. 정답을 찾아 적느라 비장한 정적만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1등을 목표로 시험지 앞에 앉은 어린 시절의 영숙도 비장한 마음으로 정답을 찾아가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어린 영숙이 얼어붙은 현관문을 힘껏 열어젖히며 뛰어들어왔다.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를 건넨 다음 방에서 나오는 아버지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랐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었다. 마음이 급해 방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등에 대고 얘기했다. 아버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뭐냐? 영숙의 들뜬 음성에 영숙 아버지가 재빠르게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 여기 성적표. 저 이번 시험 1등 했어요. 영숙은 찬바람에 콧물을 흘렸다. 여전히 코를 훌쩍이며 환하게 죄송합니다. 환하게 웃어젖히며 하는 말이었다. 아버지가 성적표를 받아들고 혼잣말처럼 얘기했다. 국어, 수학, 전 과목이 수였다. 자신의 큰딸이 학교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이다. 그렇구나.
기특한 녀석. 그래, 내가 저번에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 잘했다. 이제 도장을 찍어줘야겠네. 아버지는 매우 좋아하며 영숙을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낮은 책상 서랍을 열고 손때가 묻어있는 도장을 꺼냈다. 영숙은 마음이 급해 아버지의 뒷모습을 살피며 발을 동동거렸다. 아버지는 칭찬하는 의미로 성적표에 도장을 찍었다. 이를테면 영숙의 성적을 칭찬하고 있었다. 영숙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었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것이 좋았다.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숙이 인사하며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다가 순식간에 미소를 잃고 말았다. 그래 라고 얘기하는 아버지의 표정이 밝지 않았다. 아버지의 얼굴에 서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어린 영숙의 눈에도 보였기 때문이다. 영숙은 후다닥 자리를 피하려고 삐걱대는 문고리를 재빨리 잡아당기자 쾅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영숙은 방 안에 우두커니 앉은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천천히 마루를 걸어가며 생각했다. 그래도 1등을 했으니 됐어. 스스로 위로해봤지만 편하지는 않았다. 영숙은 겨울의 한기가 그대로 스며들고 있는 마루를 종종 걸음으로 걸어 얼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남의 집 줄 딸이 저렇게 총명하니 원 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푸념을 듣지 못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 몸을 맡겼다. 여러분 옛날에는 아들이 아니면 이렇게 딸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남의 집으로 시집갈 딸이기 때문에 뭐 중학교도 안 보낼 수도 있어요. 이 시절에 최영숙 여사가 일기를 이렇게 써서 남겼기 때문에 그걸 근간으로 지금 박현식 소설가가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기가 이렇게 참 소중하네요. 그때의 추웠던 어린 시절이 그대로 우리들이 엿볼 수가 있는 귀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랄TV 윤석희 귀래 일기에서 한 편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출발입니다. 화이팅!